여야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수사인원 확대는 최소화해서 10명을 넘기지 않기로 했고 수사기간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내란 특검 확대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이게 맞바꿀 사안인가요? 특히 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현재 최대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수사기간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는데 기존 개정안에서는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합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개정특검법을 의결해야 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저녁 늦게 특검법 개정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나경원 합의해 줬습니다. 예. 앞에서는 내란 종식을 외치면서 뒤에 가서는 내란 세력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합의는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혐의가 있는 자들은 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부인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특검 종료 시점까지 버티면 되겠네. 네. 김장환 등에게 용기를 준 김병기는 최강병기 맞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법원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 재판은 법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됐다 풀려난 과정, 직위원의 전례 없는 결정, 그리고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까지 잇따른 결정들이 국민에게 판결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내려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헌법은 재판이 법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정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죠. 반민특위라고. 특별재판부. 이게 불법이다? 반헌법이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군사법원, 특허법원 같은 별도 법원이 있습니다. 내란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특별재판부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희대는 대법원에서 만날 최고의 판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1심, 2심 판사들의 인사권, 즉 승진 권한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직위원이 왜 저러겠습니까? 조희대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요? 너 밀어줄 테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라는 말을 직위원은 조희대로부터 듣지 않았을까요? 조희대는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서 전원 합의체로 단 9일 만에 전격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무죄를 엎은 거지요. 2심 무죄는 대단히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산산조각 났고 파기환송으로 결론 냈습니다. 조희대가 TV 중계를 통해서 이재명 유죄 맞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말이죠. 대선 전국은 요동쳤습니다. 대법관 12명 중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는 점, 판결의 정치적 의도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졸속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너무 적절하지요. 사법 쿠데타. 사실상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이어진 한덕수 총리의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까지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에.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흘러간 정황,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잠시 읽을 포인트를 잃어버렸는데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이란 말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사법부 독립은 판사들의 자의적인 권력을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권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국민이 아니라 이 수구 기득권 세력 편에 서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은 물어야 합니다. 이런 사법부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가? 자, 그리고 윤석열의 개헌 발표가 있고 나서 조희대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회의였을까요? 이게 윤석열의 계엄을 뒷받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논의였다면 이건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조희대가 어떻게 내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법부에 이 내란 사건, 다시는 없어야 될 이 내란 사건의 정의로운 판단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특별재판부입니다. 내란 세력, 권력형 비리, 정치적 사건을 기존 사법부가 맡아서 온갖 꼼수를 부린다면 정의는 결코 서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 정신에 충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법률로 재판부를 따로 만드는 것, 조금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정당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싫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라.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이 최고 사법기관을 대표하는 한 국민은 사법부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왜 직위원이 보고 너 내란 재판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윤석열을 중도에 대단히 부당한 이유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 조희대가 있다는 의구심이 또 들거든요. 사법부가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는 정의를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쿠데타,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공허한 과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는 지금 단호히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사법 권력에 맞서서 정의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눈 감을 것인가. 특별재판부는 그 물음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 될 것입니다.